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이제 교정에는 아마 벚꽃과 또 목련도 만개를 해서 아주 아름다운 교정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정에 이렇게 시간이 되면 한번 들리셨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부대 상으로서 바쁜 관계로 아마 학교에 이렇게 들리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은 강의 끝나고 아마 오후에 또 수요일 날 비가 온다고 하니까 제가 아마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는 한번 아름다운 벚꽃을 한번 교정의 벚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한번 상황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완연한 봄이라 여러 가지 또 이런 매스컴에 보니까 또 각종 화재들이 너무나 많이 나서 또 걱정인데 여러분들 부대 훈련 중에도 또 안전과 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 또 우리 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여러분들도 교육 중에도 관심을 갖고 저도 또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제와 보호 제5장 청소년의 이 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가출의 의미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나 대책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7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이 가출입니다. 청소년의 가출은 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이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미나 이런 어떤 활발한 이렇게 이제 전개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출 청소년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가출의 시기, 횟수, 기간,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 우리가 학자들만의 우리가 정의를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이런 학자들의 어떤 그런 그 가출의 의미를 한번 이 개념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버트는 가출 청소년을 부모 혹은 보호자 동의 없이 24시간 이상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로버트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커 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자들 보면 가출 청소년을 자신들의 요구와 희망과 반대로 자신의 요구와 희망과 반대로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가정을 떠났거나 혹은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미성년자라고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 가출 청소년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단순히 이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돌아갈 집이 없거나 또한 법적 보호자의 허락 없이 24시간 이상 지배의 장소에서 머무르면서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우리가 가출 청소년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정의들이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해서 우리가 정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출 청소년의 한번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가출 유형은 여러 가지 가출의 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동기, 과정, 결과 이런 것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우리가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호머나 셀로우의 어떤 그런 가출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탈출형 가출과 그 다음에 추구형 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형 가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족 폭력이나 부모의 학대 그 다음에 부모와의 어떤 이런 갈등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출을 선택하는 경우죠. 그러니까는 이 집안에서 탈출형은 이 가정을 탈출하는 이런 어떤 그런 가출 유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폭력이나 확대 어떤 이런 부부의 어떤 갈등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탈출형 가출이라고 하고요. 이 추구형 가출은 이전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출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출을 하는 이런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가출 청소년의 유형화 연구는 점점 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출 청소년의 유형은 가출의 원인이라든지 가정 복귀 가능성,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수준의 관점, 그다음에 가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가출에는 여러 가지 어떤 유형들이 있겠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유 없는 가출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출의 어떤 그런 유형을 이렇게 보면 이유 없는 가출, 불안한 가출, 겁에 걸린 가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이유 없는 가출은 딱히 가출의 이유가 없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가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또 성인들 같지 않아서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가출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불안한 가출은 뭐니까 주로 복잡한 가족 문제로 인해서 선택하는 가출. 그다음에 겁에 질린 가출은 가정이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경우에 발생하는 우리가 가출을 이제 집에 걸린 겁에 질린 가출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드와 체리의 가출 유형은 추구형, 탈출형, 추방형, 유기형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추구형은 첫 번째 뭐냐면 흥미와 모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출하는 거예요. 추구형은 어떤 면에서 보면 흥미와 모형, 따라서 모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출하는 거고요. 탈출형은 가정 폭력이라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폭력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방임 여러 가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면에는 그 가정을 뛰쳐나온 여기 나오기 위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탈출형이라고 하고 있고요. 추방형은 가족 내 외적인 이러한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함으로써 가출에 어떻게 돼요? 노출돼서 그냥 떠밀려 나온 경우, 이 추방형이죠. 그죠? 유기형은 가족의 무관심, 방임 이런 거로 인해서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없어서 그냥 가출하는 경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유형들은 많이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이 청소년 가출의 유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형적인 가출 청소년 이외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보호 체계 밖에 가출 청소년, 집이 없는 청소년, 노숙 청소년이죠. 가출 상황에서도 학교에 재학 중인 가출 학생, 그다음에 최근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가족, 인터넷 상에서 불시의 만남을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이 가출 생활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청소년,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가출은 일회성 혹은 일시적인 추구형 가출이라 할지라도 습관적 가출이라든지 장기 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문가는 부모의 양육 방식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정 측면에서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동기 강화를 통해서 가출 청소년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어떤 방임이라든지 학대 그리고 가정 해체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가출해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이 청소년이라면 먼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출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가출의 현황입니다. 가출 현황. 2009년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어떤 생애 가출 경험은 어떤 면에서는 1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가출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에 달한다. 그러니까 10%에 이제 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가출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중고등학생의 가출 경험은 중고등학생은 한 12% 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고등학생 이제 가출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은 약 한 45만 명, 4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가출 경험은 6.1%, 6.1%.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의 가출 경험, 위기 청소년은 아까 여기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유형이었죠. 뭐 추구형, 탈주형, 추방형, 유기형 많이 얘기했지만 위기 청소년의 가출 경험은 70하 거의 3%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정이라든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출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경험을 할 때는 것은 78%가 있다. 상당히 높은 이러한 어떤 퍼센티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항들을 보면, 자, 청소년 가출 경험을 이제 16년까지라는데 보니까 이제 가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2.7%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도표에서 우리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에 발표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 왜 이런 가출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보면, 이 부모 등 가족과의 갈등이 인해서 보면 이 가출 경험이 여기 이제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니까, 부모와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자녀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근데 자녀상 속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또 갈등 사항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의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상황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의 부모 간의 갈등이 제일 그 심할 때,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은 가출을 하고 싶다는 이런 어떤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심하다는 거죠. 한 5% 정도가 더 심하죠. 그런 다음에 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도 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퍼센티지가 한 그 여학생들이 이렇게 요즘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공부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이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까 또 나타나고 있네요. 한 6.2% 정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그래서 여기에 또 같이 남녀 상이 같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이제 있는 사항들을 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런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것들은 이제 아마 더 이제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MZ 세대라고 해서 이제 자기 상황, 자기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 개에서 상호 연계, 그다음에 어떤 그런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대화라든지 이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이제 더 심각한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가출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 부모님과의 가족 갈등. 그러면 이 내용을 도표상으로만 살펴보면 우리가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새롭게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모로서 부부로서의 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어린아이일 때 이렇게 성장할 때는 거의 말다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 다 자고, 예를 들어서 방에서 이렇게 이제 큰 소리 나지 않게 이런 내용들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성장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부부 간의 어떤 관계가 좋으면, 이런 부부 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으면 이 자녀도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가정상을 꾸미기 위해서 빨리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자녀들도 결혼에 대한 것들을 좀 느끼신다든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늦게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자녀가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다고 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러한 그 관계가 좋았을 때는 자녀도 그런 가정을 갖겠다는 이러한 자녀들이 프로테이사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청소년 가출의 이제 원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년 이런 가출의 원인은 어떤 이 원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자, 개인적인 요인은
가출 청소년의 유전적, 생리적, 정신병리적, 행동적, 성격적 이런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정신적 측면하고 이제 우리가 행동력 측면인데 이 정신병리적 측면은 뭐냐면 자, 가출 청소년들은 자,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거나 충동적이며 그다음에 화를 잘 내는 이런 어떤 신경증 또는 정신적 장애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러니까 이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자기 의심이 많고 방어적인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은 이 청소년들의 행동 특징을 살펴보면 약물 남용이라든지 비행, 부적절한 어떤 성적 표현을 하고 공격성, 그다음에 자살기도, 통제성, 결여 이런 것들을 이 정신병리적, 이 정신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행동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성격이나 자아감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라면 이 비행이나 가출로 유도되지 않을 이 불리한 상황적 요인에 있어서 냉정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어때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출을 한다고 보는 것으로 이제 여기는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성격은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있지만 이 정신병리적이고 행동적인 이러한 어떤 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청소년 가출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개념들을 보면 이제 이 부정적인 이 자아 개념, 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있고 이런 것들은 높은 우울감, 불안감, 그다음에 충동적이거나 화를 잘 내는 성향, 그다음에 자기 통제력 및 조절력이 결핍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의지와 인내력, 근면성 부족 이런 어떤 성격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적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행동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정신병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청소년의 가출의 또 다른 어떤 그런 개인적 요인으로는 어떤 면에서 이제 이 성별도 여기에는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우울감이라든지 자아 존중감의 어떤 남녀 간 차이를 살펴보면은 어디가 더 많으냐면 자, 여자 가출 청소년이 남자 가출 청소년보다 우울 장애와 자살 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잖아요.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 이것들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들이 만약에 이게 가출을 한다 그러면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가 더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우울 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자아 존중감도 나타나다는 거죠. 근데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한 번씩 하게 되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금 모험심이 강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경우도 이제 있다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출하고는 조금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남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모험심이 강하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성이 강한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렇게 관여를 안 하는데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불안을 인해서 가출하게 된다 그러면 자살, 우울감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살하게 되고 자존감이 너무 낮춰진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정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교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는데 자, 가정적인 요인은 첫 번째는 뭐냐? 자, 이 가정의 요인은 자, 부모의 어떤 이혼이라든지 별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의 어떤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결손, 그다음에 가족 분위기, 가족 간의 상호 관계 부족, 대화 단절, 그다음에 부모와의 어떤 정서적 갈등, 그다음에 부모의 어떤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부모와의 어떤 불안정 애착, 부부 갈등, 가정 폭력, 부모의 어떤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학대, 방임, 그리고 빈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출에 의미 있는
가정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요인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 어떤 그런 가출을 겪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적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물질적인 빈곤과 함께 교육적 빈곤의 문제 역시 청소년의 가출 원인 중에서 중요하게 달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이 빈곤이 어디로 와요? 이 교육적 빈곤으로 온다는 거죠. 교육적 빈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 가출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성취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좌절감과 박탈감, 소외감, 그다음에 우울과 무기력, 우울과 무기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서 가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희망하는 이러한 가출 우리 청소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출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출을 경험하게 되는 이 가출을 야기하는 가정적인 이 요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출을 야기하는 이제 가정적인 요인은 첫 번째는 자, 구조적 기능적 결손 가족이다. 구조적 기능적 결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모성 상실, 이 모성 상실과 부성 상실은 어떻게 돼요? 가출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형식적으로는 결손 상태가 아니더라도 가정 불화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애정 결핍, 무관심 이런 것들의 어떤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유대가 단절되고 그다음에 가족원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기능적 결손 가정의 경우 어떻게 돼요? 가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성 상실과 부성 상실.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부모로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여기에 어떤 그런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적이고 방임적이고 또 거부적이고 비판적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자녀들의 어떤 욕구를 무시하고 거절당할 정도 이런 것들에 어떤 그로 인해서 지지와 친밀성을 얻기 위해서 가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부모와 자녀의 갈등과 스트레스와 관련 연결이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자,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부 간의 불화와 갈등,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그다음에 부모의 어떤 훈육 방법, 의사소통 유형 이런 것들이 가출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는 이미 밝혀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많을수록 여기에서는 자, 부모가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강압적인 훈육태를 보일수록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가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에서 여기서 하여튼 이 양육 태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양육 태도 그래서 양육 태도 같은 경우는 아주 완벽주의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부모와의 어떤 그런 갈등 사항이 있어서 이제 가출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군인 가족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모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떤 완벽한 이런 군의 상황 속에서 자녀가 태어난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는 어떤 사랑과 애정으로 그다음에 강압적인 태도보다도 자녀와의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해주고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축구도 하고 뭐 등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야구장도 가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키워보니까 이 자녀들이 금방 이게 30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금방.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특히 이제 초, 중, 학생까지 이제 고등학생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 가느냐고 공부하고 있고 대학 이제 가면 또 취업과 관련돼서 뭐 자기네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중학교도 사춘기다 보니까 엄마 아빠 안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초등학교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 10살, 8살에서 10살 요 사이 그리고 중학교 전까지의
요 학생들을 잘 부모와의 어떤 관계가 정립되면 사춘기도 잘 겪어나가고 있고, 또 사춘기를 겪다 보면 학생들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또 강해 올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어떤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녀와 그다음에 부모와의 관계가 잘 정립되면 이런 것들이 잘 또 이루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갈등 사항이 잘 봉합이 되고 또 이루어져 가면 가출 문제도 여러 가지 또 실적으로는 잘 안 일어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둘째는 이제 빈곤 가정입니다. 빈곤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빈곤은 이 물질적 빈곤은 물론 이 교육과 의료의 기회나 지혜의 상향 이동의 기회 상실,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 빈곤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어떤 빈곤은 하나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 기회 상실을 어떤 면에서는 그 낮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 어떤 면에서는 지혜 상황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려운 이런 상황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즘에는 대 어떤 그런 이동을 해서 대물림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과거에는 이제 공부만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웬만해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이것은 빈곤은 곧 교육과 의료,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성취 동기라든지 열망 수준, 그다음에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가치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부모의 무기력이라든지 음주병, 생활상의 무질성, 이것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파생되는 어떤 방임과 갈등에 의해서 이제 가출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셋째는 뭐냐면 학대 가정입니다. 학대 가정. 그래서 자,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의도에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아동에게 신체적, 언어적 학대가 반복되고, 그다음에 아동의 어떤 심리적 손상을 입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는 이 비행과 이제 가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가출 등의 어떤 일탈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일탈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탈적인 행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에 있는 이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한 거를 우리가 보니까, 조사 대상자의 어떤 45%, 조사 대상자의 45%가 이 성적 학대를 여기에서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35%가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가 가출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가출하는 거는 보면 거의 가정에서 보면 이 신체적 학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그리고 이제 가정 관계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이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뭐 새로운 가정을 꾸려갈 때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또 갈등 관계가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출의 어떤 가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청소년의 가출에 이제 우리가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가출의 여기에서는 원인은 이제 학교 및 또래 집단의 이제 요인인데, 자, 첫째는 뭘 들을 수 있냐면, 자, 입시 중심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건전한 인간 육성을 위해서 전인 교육이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자, 지나친 성적 강조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경쟁에서 뒤처진 청소년들에게는 뭘 안겨줍니까? 여기에서는 좌절감, 패배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으로 인해서 비행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오히려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면도 없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예를 들어서 SK 스카이 대학,
우리가 스카이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SKY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스카이 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에 대학 있는 대학들을 여기에 이제 가는 학생들만이 어떤 면에서 사회 성공자로 우리가 칩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가면은 우리가 1등 하는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꼴등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사회 낙오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각자가 태어날 때 보면 우리가 받은 어떤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달란트라고 하고 은사라고 하고 여기에는 그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찾아야죠. 누구든지 다 해서 공부만 해가지고 공부 1등만 한다 그러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공부하는데 운동하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데 어떤 그런 연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과학자로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그런 상담자로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의 다른 어떤 그런 문제를 초래한 결과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둘째는 이제 교우 관계입니다. 자, 청소년은 자, 성장과 발달해감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어떤 중고 집단으로서 이 또래 집단을 채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우 관계는 성장하면서 부모를 어떻게 돼요? 떠나려고 하고 있고 누구와 또래 집단과의 이 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친구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리고 친구 집단은 가장 손쉽고 부담 없는 이런 행동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갈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부모가 많이 이제 아연실색하는 경우인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돼요? 행동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성 친구와의 친밀도 여부가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어느 친구를 만나느냐, 누구 친구를 이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또 쉽게 어떤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학생이 될 수 있느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래 집단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학교 집단에서 학교에서의 어떤 교우 관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셋째는 이제 교사와의 어떤 상호작용 문제입니다. 자,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실적이고 열성적으로 학생의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사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이 학생에 대한 어떤 그 비인간적인 처우 문제 그리고 한창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 어떤 그런 그 치욕적인 경험, 상처 이런 것들이 교사에 대한 어떤 분노와 공격심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인해서 자신감이 상실되고 우울증,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자살 기도를 하게 되고 가출 행동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출 후에 어떻게 돼요? 학교에 복귀했을 때에도 교사나 학교로부터 가출 또는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 찍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처벌 위주의 어떤 징계가 가해질 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가출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요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청소년 가출 유형에서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서 이제 사회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요인은 자, 청소년의 가출의 사회적 요인에는 여기는 지역사회 각종 어떤 유해 환경이라든지 대중매체, SNS, 그다음에 1인 미디어 등과 같은 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명 공간에서 약화된 사회화 기능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주는 이 대표적인 환경적인 어떤 면에서는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 같아서는 자, 인터넷상의 환경, 유해 환경이 청소년 가출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그다음에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 이슈인 이제 가출팸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가출팸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가출팸이 뭐냐면 서로 전혀 알지 못하던 이 가출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인터넷상에서 같은 처지의 또래들과 만나면서 뭘 형성을 해요? 집단을 이루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주거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런 가출 청소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출팸이 형성돼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출팸은 인터넷이 발달된 2000년도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가출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이 금전적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출팸 구성원들이 각종 범죄 행위와 연루되면서 점차 어떻게 돼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성인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적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또 가출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보완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가출 청소년의 우리가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출 청소년의 여러 가지 특성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보면 특별한 청소년만의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청소년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가출의 어떤 충동이나 시도는 특별한 청소년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청소년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의 보편성과 더불어서 최근에 어떻게 돼요? 가출 청소년의 어떤 수적 증가가 질적 심각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 가출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기에 이제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과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이제 수적 증가, 이제 가출이 수적 증가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이 청소년 가출이 질적으로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제 인식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런 청소년 가출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쫓겨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이제 가출을 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출 이전부터 가출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환경의 희생자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의 약 한 70%가 청소년이 약 70%가 가정적 문제로 인해서 이 가출을 하였다고 응답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당수는 쉼터 퇴소 후에도 어떻게 돼요? 집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거. 왜? 가면 이 70%가 환경, 이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출했는데 또 돌아가면 그 현상이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이지 못한 이 가정에서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이 학대와 어떻게 돼요? 이 방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대와 이러한 방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많은 가출 청소년이 어떤 그런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적절한 이런 어떤 보호나 그다음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출 청소년은 복잡한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나 가정에서 비행이나 어떤 신체적 성적 학대와 관련되기 쉽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여기는 사회로부터입니다. 적절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다. 그러니까 방치되고 있는 이런 청소년은 가정에서의 어떤 비행이나 신체적 성적 학대 이런 것들이 쉽게 어떤 관련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가출 청소년 10명 중에서 이 7명은 어떻게 돼요? 이 7명 정도는 가출 이전에 이미
무단결석이라든지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가출 이후에 비행 경험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성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건강과 교육과 정서적인 문제와 임신과 함께 어떻게 돼요?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여기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가출은 청소년 개인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출하게 되면 제일 먼저 살 집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 보면 돈이 없잖아요. 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아르바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 서비스 직종이라는 서비스. 이 서비스가 어디예요? 이런 어떤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번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좀 잘 우리가 청소년들이 좀 가출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못하게 한다기보다도 가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과 또 원인을 파악해야지만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속히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가출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문제를 알아야 되지만 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정서적 문제라는 거죠. 자, 가출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 의존적이고, 그리고 남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미성숙적 행동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쉽게 흥분하고 떠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폐쇄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출 청소년들은 어떤 공격적인 어떤 적의 분노, 그다음에 공격 충동성 이런 것들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비하하고 절망하고 삶에 대한 어떤 무의미, 그다음에 자살의 경험성이 높고 호흡이라든지 소화, 두통 이런 어떤 신체적 이상을 호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가출 학생들은 심리적 스트레스의 충격으로 인해서 정서적 갈등이나 이런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어떤 경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 문제는 가정이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과만사성이라 있어가지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안정되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이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이런 가정이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최초로 무너진 것이 이제 IMF 때서부터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에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적으로 또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 많이 이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하루속히 회복될 때 우리 어린 그 청소년들은 가출을 막을 수 있고 이런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잠깐 우리가 방황하고 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로 또 우리의 가정의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고용 및 주거 문제입니다. 자, 가출 기간 동안에 이 가출 청소년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과 어디에 주거 문제라는 거죠. 주거 문제. 예? 특히 이런 욕구들은 어떻게 돼요? 가출이 장기화되면 더욱더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 직업의 종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청소년들은. 있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공장과 같은 제조업에서 단순직이나 그다음에 유흥업소에서의 어떤 접대부등 이런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이 대부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왜? 노동력 착취잖아요. 너 미성년자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고발한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 가출 청소년은 불안정한 어떤 소득, 그다음에 장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획 없는 지출로 인해서 이제 빚을 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가출촌에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쉽게 애정 관계나 인격의 교류 없이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규칙적이고 무절제한 생활 습관을 지니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미혼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런 어떤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이루어가야 된다. 자, 다음은 이제 교육적인 문제입니다. 자, 잦은 가출로 인해서 잦은 가출을 하게 되면 학교 성적이 좋을 수 있나요? 좋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인 학업 이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출 전후에 이 잦은 징계라든지 또 교사들로부터 어떤 처벌, 또 무단 가출로 인해서 자퇴나 퇴학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퇴나 퇴학 처리가 된 경우에 어떻게 돼요? 교육에 대한 이제 정보가 어두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육의 기회가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육에는 초중고,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 무료 이제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교육가 이제 그 이렇게 되는데 무상 교육이 되는데 이런 교육이 이제 상실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복학을 한다 하더라도 자, 입시 외주의 어떤 획일적인 학교 생활에 이 학생이 적응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적응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교사와 교우 관계에 대한 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계속적인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단절은 어떻게 돼요? 교육의 단절은 뭘 가져오냐면 여기에는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 적응에 또 하나의 어떤 이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죠. 장애. 그래서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어떻게 돼요? 빈곤의 악순환.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적으로 초래하는 데밖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보면 저소득층의 가정, 이러한 가정들에 보면 계속적인 이 성장에 대해서 빈곤의 악순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곤을 끊자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동반 자살을 하고 뭐 동반 자살을 하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적이 그 자녀를 막 죽이고 뭐 자살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를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어떤 건강상의 문제다. 자, 건강상의 문제는 여기에서는 흡연과 음주, 그다음에 요즘에 약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약물 남용 문제, 무질서한 생활, 혼숙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성 문제로 인해 질병이라든지 임신 및 낙태 문제, 그다음에 불확실한 어떤 숙식, 거리 생활과 낮은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 정신적인 이러한 건강 문제를 통해서 가출 청소년이 이런 것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보면 가출하게 되면 이 흡연, 음주, 그다음에 요즘에는 마약,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의 청정지대, 청정국가가 아니다. 요즘에 보면은 참 너무나 많은 이 마약을 접하는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기업 문화를 이어가는 어떤 그런 손자 손녀들이 이런 어떤 것들에 접목을 해서 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건강상의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여야 할 문제다. 다음에 비행 문제입니다. 자, 청소년이 저지르는 비행의 유형으로는 자, 성인이 범했을 경우에 비행이 되지 않는 이 비행이 있습니다. 성인은 음주라든지 흡연, 뭐 지휘 비행, 폭력성 이런 어떤 강한 비행, 패싸움, 폭력, 폭언 이런 어떤 폭력 비행은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어떤 비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출 청소년들은 자, 가출 기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지비행보다는 어떻게 돼요? 다른 유형의 비형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러한 어떤 변화는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있느냐면, 자, 가출 생활이 늘어나면서 음주와 흡연과 같은 어떤 그런 지비행은 일상화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어떻게 돼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어떤 생활비, 유흥비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관심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강력한 이런 폭력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일어나가느냐 하면, 자, 매춘으로부터의 어떤 유입도 비행의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출 청소년의 경우, 자, 가출 기간이 이제는 장기화될수록 어떻게 돼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만족할 만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다. 그죠?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어떤 동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출 청소년의 어떤 문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속히 이제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국가에서 진행하고, 국가에서 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떤 그런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어떤 교육기관과 관련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과 상호 연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청소년 가출의 문제는 어떤 가출의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